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의 공동 재산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사망했을 때 어떻게 재산을 상속할까? 또는 남은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상속된 재산은 어떻게 될까 등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모시고 조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유산 상속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데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가 공동재산법을 따른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동재산법이 유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좀 문제를 일으키고 좀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산의 성격이 부부 한 사람의 개인 재산이냐 아니면 부부 둘의 공동 재산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혼을 하시게 되는 과정도 달라지게 되지만은요. 네. 저희가 상속도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뭐 재혼이란 말도 제가 조심스럽게 꺼내봤는데 뭐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돌아가신 분의 개인 재산을 살아계신 나머지 배우자가 받게 되었는데 그 남아있는 배우자가 또 재혼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 될 경우에는 많은 경우 부모 아니면은 친지 뭐 지인으로부터 결혼 전이라든지 결혼 후에 상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증여를 통해서 받은 재산이 대부분 큰 개인 재산을 이루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렇죠. 결혼 전에 이미 본인이 축적을 하셨거나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희 선생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개인 재산을 가지고 사망을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김철수 선생님께서 그 개인 재산을 상속받고 이제 재혼하시게 되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네, 사실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가지시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법률 상담 시간을 통해서 좀 시원하게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 사항은요. 이 공동재산 개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나는 이 공동재산에서 좀 분리가 돼서 그냥 부부 중 한 분만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꽤나 많습니다. 왜 많으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재혼에 대한 염려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각자 주고자 하는 상속자가 굉장히 달라지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미 동부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마다 저희가 공동재산 제도를 채택한 주가 있고 네. 채택하지 않은 주가 있는데 동부에서는 채택하지 않은 주에서는 공동재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따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희도 공동재산을 반반 나눠가지고 네. 아예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그냥 각각 반씩 딱 잘라서 트러스트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네. 일단 이게 가능한가부터 궁금했는데 가능한 거네요. 네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각각의 트러스트를 만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각각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생기는 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재산을 주로 가지고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 때는 이제 많은 경우 부부 한 분 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하셨을 시에 나머지 배우자가 그 재산을 받는다라는 전제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게 되는데요. 네네. 트러스트를 이제 두 분께서 각각 반반으로 나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이 그때부터 이미 이루어지는 것처럼 트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집을 갖고 계시면은 A의 50은 남편분이신 예를 들어서 김철수 선생님의 트러스트가 50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50은 사모님이신 김영희 선생님의 트러스트로 이제 50%를 간다라고 저희가 적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두 분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달려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에 나머지 배우자에게 주기보다는 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녀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선, 심지어는 자선 단체에다 보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생각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신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부부가 각각 트러스트를 만들면 반반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결혼 후에 만들어진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거죠? 결혼 전 재산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이제 결혼 전 재산에 대한 성격이 그대로 결혼 전 재산으로 남아있게 되게 되면은요. 네. 예를 들어서 김영희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다 하잖아요. 네네. 그 후에도 본인의 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잘 유지하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김영희 선생님이 그 본인의 그 공동재산의 절반이 들어간 것에다가 본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것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아니면은 뭐 트러스를 많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네. 이미 반반을 나누고 시작하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본인의 개인 재산 그리고 공동 재산 절반에 대한 트러스를 만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 개인 재산 포함해서 또 절반 나눈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트러스트를 그렇죠. 만들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자녀한테 이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은 자녀는 아빠, 엄마 각각의 트러스트에서 받게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네. 부부 두 중분의 한 분만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몫이 이미 생겨버리긴다라는 거, 그거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족 관계가 이제 재산에 대한 역학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상속 분배가 이미 그때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아,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상속세가 많은 경우 유예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디퍼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자녀가 받아갔을 때는 상속세 면제액이 그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아. 시민권자 배우자들끼리는 서로에 남기셨을 때는 무제한으로 남기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녀에게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에게 주지를 않고 자녀에게 주게 되게 되면은 사망하신 그 해의 상속세까지만 자녀분에게 프리로 가는 거고요. 네. 상속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40%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아, 40%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이 상속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만약에 부부가 각각의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 공동재산의 개념이 깨지게 되는 건가요? 깨지진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절반을 가지고 딱 시작을 하시는 거라서요. 그렇지만은 서로에게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절반을 가져온다라는 개념이지,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세퍼 프로퍼티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를 이제 서명을 하시고 우리는 이 공동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바꾼다라는 서류.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로는 트랜스뮤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트랜스뮤테이트한다. 그러니까 변형을 시킨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서명을 안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공동 재산을 나눈다고 해서 그 자산이 딱 개인 자산처럼 되지는 않는데요. 네네. 근데 말장난 같지만은, 그러니까 재산의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이 개념이 조금 복잡한 감도 있네요. 네. 네네.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이 각각의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경우에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살아계신 분은 그 사망한 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특히 돌아가신 분께서 배우자에게 주지 않겠노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배우자가 상속 집행조차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더더욱 그런 사항이 되겠죠. 아, 웬만해서는 트러스트를 공동재산 제도인 저희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각각 따로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경우 반반 만드시는 경우가 아무래도 배우자가 네. 그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기 않는 마음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저희가 조건들이 다 넣은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아무런 이제 권리 행사를 못 하시는 거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그때부터 자녀가 하실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의 트러스트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셨을 때 염려하시는 분이 집을 예를 들어서 절반에 대한 것을 자녀에게 주게 되었는데 네. 만약에 아버지가 남았는데 아버지에게 자녀가 그럴 자녀분들은 없으시겠지만은요. 집 판매를 해야겠으니 아버지는 이 집을 떠나시고 집의 절반에 대한 판매 대금의 절반만 받아가세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경우 이렇게 절반 나누게 됐었을 때는 적어도 남아있는 배우자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는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아. 이제 명의만 자녀 이름으로 이제 그 후에 바꿔준다든지 그런 네. 식으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부부가 각각 트러스트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재산을 상대방이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나의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재혼한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엄청 많으시죠. 엄청 많아요. 특히 남편분들보다는 아내분들이 그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아, 실제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상속법원 관련된 일도 많이 도와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속법원 관련된들의 8할, 9할이 거의 재혼 가정, 그러니까 특히 아. 재혼하신 새 배우자와 그리고 전처에서 낳은 자녀분들 사이의 상속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드라마 같은 경우지만 많이 보시던 아내분들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죠. 아, 사실 뭐 재혼이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현실의 문제니까 상속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대부분 부모님의 재혼을 그렇게 엄청 싫어한다기보다는요. 네.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아버지하고 새어머니가 재산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을 상해하지 않으시는데 네. 많은 경우 이제 좀 비약하자면은 새어머니가 받아간 재산을 또 새어머니께서 자녀가 있게 되게 되면은 그 자녀에게 가는 거를 이제 원치 않아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재혼한 분의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그 재산이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부모님하고 그 부모님의 새 배우자, 뭐 새 아버지시든 새 어머니가 다 쓰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일구신 재산을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하신 상태에서 아버님이 또 새로운 반려를 맞이하시고 그 새로운 반려에게 재산을 넘겨주셨는데 그 새로운 반려가 결국 본인의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참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른 분이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의 사망 이후에 배우자의 이 재혼을 좀 우려해서 미리 트러스트를 만들거나 상속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아무래도 반반 나눈다라는 거를 저희가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아예 부모님들께서 트러스트를 같이 만드시되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을 얘기를 하시면서 트러스트를 하나로 같이 만드시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절반을 아예 자녀에게 돌아가신 분의 몫을 자녀에게 준다라고 적거나 아니면은 트러스트를 살아생전에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반으로 나눠서 돌아가신 분의 몫을 취소할 수 없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살아계신 배우자께서 모든 인컴을 다 쓰신 다음에 사후에 그분마저 떠나셨을 때 자녀에게 가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가장 그냥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방법은 나의 이 절반분에 대해서 자녀한테 자동으로 상속이 되도록 수혜자를 설정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 방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자녀에게 그만큼의 재산을 50%에 대한 분배가 들어가게 됐었을 때는 그 50%에 대한 수입,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컴을 저희가 남아있는 배우자가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녀가 두지 않는다면은요. 네네. 그리고 또한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가 조금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아 계신 아버지하고 자녀가 부동산을 같이 나눈다든지 남은 어머니하고 부동산을 자녀가 같이 나눈 상황이 있었을 때는 자녀가 일종의 부모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네요. 네. 아 그러다 보니 이제 판매에 대한 것 아니면은 리스에 대한 것 아니면은 뭐 모기지 융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상황이 자녀의 동의를 구해야지만 모든 상황들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에 대한 사항들이 진척이 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 수입 면에서라든지 아니면은 패밀리의 스트럭처가 가족 구조 관계가 좀 달라지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시는 상태에서 네. 다 수용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그 방법으로 도와드리게 되고요. 네. 그 방법은 아무래도 인컴도 이루시고 아버지라든지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녀하고 동등한 지위가 되는 건 그거 싫다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트러스를 같이 만든 다음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셨을 때 돌아가신 분의 몫을 일종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로 만들게 하고 살아계신 배우자가 계속 관리를 하게끔 하는 방법으로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자녀한테 50%를 돌려놓는 게 아니라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관리는 살아계신 분이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방법으로 하게 됐었을 때 양쪽에 어떻게 장단점을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자녀를 이 수혜자로 지정을 했을 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분과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드라마, 계속 말씀드리는 그 드라마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이 자녀로조차도 수혜자를 설정해 놓지 않는다면 사실 더 큰 드라마가 생기고 법원에 가야 될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경우 상속법원에 가는 이유가 이제 아버님들하고 어머님들에 대해서 상속 계획이 굉장히 원하시는 바가 꽤나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여기 청취하시는 아버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로 아버님들이 훨씬 더 이렇게 로맨틱하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재혼을 하셨을 때 재혼하는 배우자를 훨씬 더 많이 챙겨주시는 경향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 상속된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그렇죠. 생기겠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는 이 재혼 대비해서 좀 상속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신 분들에게는 좀 어떤 구조로 조언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네, 아까 이제 말씀 나눴던 두 개의 서브트러스로 나눈다라는 그 네. 구조로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요. 네. 아니면은 아예 트러스를 반반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트러스가 하나이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아예 자녀에게 주는 방법 이렇게도 저희가 도와드리게 되는데요. 네네. 각각의 장단점을 저희가 이제 앉아서 손님들하고 그러니까 고객분들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각각 가정에 맞는 형식으로 저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가 이 방법이 A 가정에 좋다고 해가지고 꼭 B 가정에 좋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네. 그 가정의 각각 역학 구조를 다 따져본 다음에 그리고 남아 계신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게 될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냥 누구에게나 같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군요. 이 상속법이. 맞습니다. 네, 각자 사정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내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살아계신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가 그냥 50-50으로 나눈 경우 말고 그냥 살아계신 분에게 전체 100%를 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도 많이 쓰는데 그러셨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 살아계신 배우자가 정권을 행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럴 경우에는 그분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녀 대신에 다른 분에게 상속자를 이제 지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재산 관리를 아예 타인에게 맡겨버린다든지 만약에 새 배우자에게 아. 맡겨버린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자녀 몫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녀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갈 수 있는 케이스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살아 계신 분께서 이제 제약이 없다 보니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를 다른 트러스트라든지 나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제약이 없게 편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똑같이 자녀분에게는 네. 일종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부 간의 사이에서 상속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주제를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없는 분이라고 설정을 해 보면은 또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녀가 최종 수혜자가 아니고 네. 원하시는 최종 수혜자가 조금 다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녀가 없으신 경우에는 대부분 배우자 위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정권을 주고 배우자가 이제 새로운 배우자를 맞아서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을 전달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남아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트러스트를 만드시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전체 재산이 새 배우자에게 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상속자에게 가는 거를 원치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저희가 그 자녀가 있었을 경우하고 비슷하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혼자서 계획 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남들이 이렇게 했다 해서 그걸 따라갔다가는 나의 또 재산 사정과 가정 구성원 사정도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충분한 그 조언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가 손님들한테 그래서 맞춤 양복을 하러 가셨을 때랑 똑같은 마음으로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목둘레, 뭐 팔둘레, 팔 길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이 다 다르신 상황에서 온다라는 걸 전제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부 간의 이 상속법 유산 그 상속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근본적으로 사실 궁금한 질문은 뭐 어디까지가 공동의 재산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내 개인 재산으로 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서 항상 많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재산 자체가 다 공동 재산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결혼 전에 아니면은 결혼 후에라도 상속이라든지 증여로 받은 재산 아니면은 결혼 전에 갖고 계셨던 본인이 축적한 재산은 개인 재산인데 그 개인 재산을 공동 재산의 성격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혼 후에 한 사람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한 것 자체는 공동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재산을 늘리시는 것도 다 공동 재산이라는 거죠. 결혼 후에 만든 것이요. 그렇죠. 네. 결혼 후에는. 그런데 결혼 전에 받은 개인 재산에 결혼 후에 공동 재산의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더 이상 100% 개인 재산이 아니고 개인 재산하고 공동 재산의 요소가 후에 섞여 버리게 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살고 있었던 집을 결혼 후에 배우자랑 같이 살면서 결혼 후에도 똑같이 이제 월급을 가지고 몰개지를 붓게 되는 경우. 결혼 전에는 월급은 개인 재산이지만은 네. 결혼 후에는 월급은 공동 재산이거든요. 아.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공동 재산의 요소가 개인 재산에다가 섞여 버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전에 뭐 증권 계좌가 있었든지 유동성 계좌가 있었는데 결혼 전에 본인이 스탁 포트폴리오를 계속 쳐다보고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개인 재산이겠지만은 결혼 후에는 본인의 노력이 제공된 상태에서는 그 스탁 포트폴리오 일부도 공동재산의 일부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 재산의 공동 재산의 성격이 섞여 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부부가 각각 트러스트를 만들 때 이거는 공동 재산으로 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에 대한 거. 그러니까 혼중 계약서처럼 쓰셔 가지고 아무리 공동 재산의 요소가 개인 재산에 섞였을지라도 이거는 계속 개인 재산으로 남겨 놓겠다라고 두 분께서 이제 혼중 계약서처럼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근데 저희가 솔직히 결혼을 하면서 모든 어떤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의 넷 에쿼티가 얼마인지 다 감정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물을 딱 자르듯이 이만큼까지는 개인 재산이고 이만큼까지는 공동 재산이라는 거를 참 애매한 거죠.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아예 공동 재산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작성을 해버리시거나 아.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혼중 계약서를 쓰셔서 이거는 계속 개인 재산으로 두겠습니다라고 쓰시거나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방법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결혼 후에 만약에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다. 이것도 공동 재산이 되나요? 그때는 개인 재산인데요. 네. 그 개인 재산에 공동 재산의 재산이 섞이게 되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개인 재산에다가 또 공동 재산의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결혼 후에 증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건 또 공동 재산으로 성격이 바뀔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그대로 두시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노동력이 제공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property 그러니까 부동산이면은 관리조차 하지 말고 거기서 가만히 계시면서 인컴을 받으시든지 네. 아니면은 스탁을 증여받거나 유동자산을 증여받으셨다고 하면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분을 고용하셔서 재정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가만히 인컴만 받으셨을 때는 계속 개인 재산입니다. 아, 재정 전문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개인 재산으로 치게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를 본인이 노력이라든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준이 이 개인 재산, 공동 재산 기준이 개인의 그 노력과 노동력이 꼭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아, 사실 말로 하면은 애매한데 어느 정도 네네. 좀 개념은 잡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제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증권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증권장이 열 때마다 뜨고 그러니까 계속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처럼 이제 네. 세컨 잡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증여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30만 불의 스탁이었는데 그 후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50만 불을 만들었다. 그럼 30만 불까지는 개인 재산인 거고 50만 불에서 이제 30만 불을 뺀 20만 불이 남잖아요. 네네. 그 20만 불에서 10만 불은 배우자, 10만 불은 또 제 재산 이렇게 공동 재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 그럼 또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 혼자서는 하기 역시나 그렇죠.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냥 부부가 같이 이 상속 계획을 세우면은 오늘 질문 드렸던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각각의 상속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은 뭐 개인 재산, 공동 재산도 나눠봐야 되고 또 그렇죠. 생각할 부분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개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치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네. 훨씬 더 세분화된 작업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공동 재산에 대한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트러스트를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리는 등 그렇게 트러스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뭐 이게 냉정하게 우리가 부부가 각자 만드는 게 냉정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재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법적으로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길 수 있는 이 유산 상속 관련 분쟁들 뭐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드리면 도움받을 수 있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LA는 213-380-9010이고요. 부에나파크는 714-523-9010, 714-523-9010입니다.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 둘 다 사무실 운영 중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편한 곳에 방문하셔서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요. 네, 네. 네, 먼저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상담 날짜 잡으시고 좀 방문하셔서 충분히 고민을 좀
털어놓으시고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유산 상속법 관련해서 도움 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